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도 2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가 6월 10일 날 진행이 됐었죠. 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후기 글에 야, 이거 기능사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저도 좀 제 의견을 주관적으로 좀 떠들어 볼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남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주관적인 얘기지, 사실은 뭐 판단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응시자분들에게 이 출제위원,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또 뭔 생뚱맞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출제위원으로 구성되는 그 자격 조건을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정보관리 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보유하신 분들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보처리 기능사의 상위 테크를 원래 타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윗단계가 정보관리 기술사가 있고 또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둘 다 응시가 원래 가능합니다. 이게 같은 계열의 자격증이거든요, 원래 정보기술 분야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은 소프트웨어 관점이 더 강하고 이쪽은 하드웨어 관점이 더 강하긴 하지만 둘 다 어쨌든 같은 분야의 자격증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맞기는 합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술사를 보유하신 분들이 원래 출제자 명단으로 보통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왜 자꾸 지역적으로 출제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주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뭐냐면, 문제 복원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지역적으로 출제를 해서 문제 복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일단 첫 번째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유튜브 커뮤니티도 그렇고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저만 복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복원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복원을 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분들이 문제 출제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것들이 자꾸 이거 문제 복원을 하네? 어이씨, 괘씸하네? 앞으로 문제 복원 못하게 더 어렵게 출제해야겠는데, 약간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 2회차 문제 보면은 복원이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죠. 코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복원이 다 안 된 상태예요. 저도 지금 문제 복원 못한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유를 또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능사 출제 기준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심화 학습을 해라 라는 거를 어떤 요구사항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자꾸 지역적으로 어렵게 내는 이유가, 야, 너네 기능사 공부할 거잖아. 공부해야 되는 애들, 이거 자격증 필요한 애들, 필요한 사람들, 이거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완전 심화 학습으로 해라 이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stdio 헤더 파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헤더 파일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고 그 함수들 각각의 함수 하나하나마다 동작 원리를 완전 빠삭하게 학습해서 지식을 쌓는 방향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자면 뭐 std 불 헤더 파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뭘 알아야 되냐면 불대수 개념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불이 이게 원래 수학자 조지불 이름을 딴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거진 이 사람 싫어할걸? 조지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 원래 불대수 창시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기에요. 조지 부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얘기하는 집합 과목 있죠. 집합의 어떤 그런 논문이나 어떤 논리식의 간소화 이런 것들 법칙을 논문을 제출해서 그 학회에서 인정을 받은 수학자인데 그 되게 싫어하죠 사람들이. 하여튼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부울 타입이라는 게 원래 이제 개발 툴에서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를 어떤 판별하는 그런 어떤 논리 연산. 그 다음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and or not 뭐 이런 어떤 집합 개념 그런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관련된 헤더 파일이 이거 부울 헤더 파일이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 존재하는 뭐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능들이 뭔지도 공부를 해라 이 뜻이거든요. 이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그리고 JDK 쪽 자바 쪽입니다. 자바 쪽도 임포트 시키는 라이브러리에 담긴 클래스가 있겠죠. 그럼 그 클래스가 하나가 아니죠. 그 클래스 안에는 무수히 많은 또 하위 클래스들이나 또 무수히 많은 여러 함수,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사용법들을 완전히 깊이 있게 학습을 해라! 라고 어떤 그런 요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주문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응시자들한테. 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거죠. 예,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겠다라고 NCS 기반으로 원래 출제하겠다고 발표한 게 이런 취지가 약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 허준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허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에 의원이었는데 내의원 의관으로 뭐 나중에 과거 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뭐 실제 뭐 왕실에 있는 뭐 어떤 뭐라 그러나요? 선조 뭐 무슨 아들이었나? 하여튼 뭐 무슨 이상한 뭐 반의에 병 걸려가지고 그 반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실제 자기 스승의 몸을 과거에 해부해가지고 부수를 통해서 몸 안에 장기를 다 구석구석 막 이 장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오장육부를 막 다 이렇게 막 생김새까지 막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고 그래서 반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뭐 병 증상인지를 그 뿌리를 뽑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좀 깊이 있는 학습을 막 하는 걸 통해서 반의에 걸린 병자를 치료하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드라마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면은 그 내부의 그 함수가 동작되는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그 어떤 이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 역사 그런 걸 깊이 있게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기관이 원래 대학원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라고 할게요. 카이스트에 아마 컴퓨터공학과 전공하신 분들도 아마 제가 언급한 이런 패턴으로 보통 학습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원생분들은 이 내부의 이 함수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그 의학 드라마 얘기한 대로 완전 뿌리 근본을 본질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 활동을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사유는 뭐냐면은 기능사를 앞으로 취득하고 싶으면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학습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따라 해라 라고 어떤 그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보통 기술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오프라인 교육 대면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또는 비대면 화상 그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스터디 그룹을 편성해서 실제 토론 수업을 가집니다. 네, 진짜 이런 전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원래 하게 되면 기술사 시험의 경우에는 준비 시에는 가족끼리도 그 왕래가 없어집니다. 네,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러기 생활을 되게 길게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술사 시험이 상당히 굉장히 고도의 숙련을 가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 그대로 선출하는 그런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도 실제로 이렇게 그룹 수업을 참여해가지고 미팅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능사 출제를 하는 기술사 보유자분들이 이제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라! 라는 의도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능사 시험 응시생끼리 그룹 스터디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게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기술사 강사분이 직접 운영하거나 주관하는 교육을 별도로 규칙적으로 수강을 받던지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라! 라는 어떤 의도가 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책들이 다수의 지금 기능사 응시생분들이 지금 가장 활용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요즘 자격증 공부를 단체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술사 종목이 아닌 이상은 기능사 같은 경우나 산업기사 기사 종목도 보통 혼자서 스터디 카페 가거나 개인 독서실 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1인 학습으로 보통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컨셉을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출판사 책만 가지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그 방식이 앞으로 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의도로 지역적으로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예상도 좀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에는 전혀 실려있지 않은 부분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해왔죠.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왔어요. 이건 아마 꾸준히 시험을 2년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응시자분들이 계속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책에 있는 걸 안 내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문제를 내는 거냐. 이게 근데 실제로 민간 시험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방부 검정, 군인 대상으로 시험 진행되는 국방부 검정 일정에서도 정보처리 기능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하여튼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방부 일정에 맞춰서. 거기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실제로 댓글이나 저한테 휴대폰 문자로 이렇게 제보가 왔거든요. 야,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막 나옵니다. 진짜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국방부 검정에 출제되는 문제도 결국 같은 출제위원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술사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문제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분노가 막 표출되고 있는 거죠, 곳곳에. 야, 이거 문제를 이따구로 내면 어떡하냐. 이거 너무하지 않냐. 예. 왜 자꾸 책에 있는 걸 안 내냐. 예,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세 번째 사유인 것 같고, 네 번째 사유는 이제 이겁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사실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거를 회의를 한번 주최를 했어요. 근데 이 협회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들 이렇게 관련자들 모아가지고 회의 진행 내용에 따르면 그때 이제 공문서에 이렇게 나왔죠. 23년 6월 이후 시점으로 법 개정을 들어가겠다. 근데 뭘 개정을 할 거냐고 했냐면 기술자 수첩 특급을 발급하는 기준을 현재로는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원래 그 특급을 발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정을 했죠. 제한을 걸었던 것을 완화해가지고 보다 넓은 범위 기준으로 이제는 기술사만이 아니라 아직 법령이 정확히 발표되진 않았지만 하위 등급에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거랑 경력과 합산해서 특급까지 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골자의 내용이 그 공문서로 원래 보도가 된 자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현재 23년 6월 11일 날 기준으로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제처 사이트에 그 입법 예고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조만간 입법 예고문이 공문서로 또 그 법제처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법령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한 어떤 출제 난이도의 상향 시행도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거를 네 번째 사유로 든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통신공사업을 만약에 20년 근무한 경력자가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20년 근무를 했는데 만약에 경력만 20년이고 기능사 자격증조차도 없어요. 그냥 어떤 통신계열 자격증도 없다고 해보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은 이 고급 자격증, 특급은 제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까지 만약에 고급 수첩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기능사라도 따야 10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50%를 까버려요. 기능사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쌓은 경력은 내가 아무리 경력을 20년을 쌓았어도 인정되는 경력이 20년에서 기능사를 만약에 20년 근무한 뒤에 만약에 기능사를 땄다. 그럼 기능사 취득하기 전까지 그 쌓아놨던 경력은 절반만 인정을 해주고 절반은 까거든요. 그럼 20년 중에 10년치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지금 현재 경력은 많으신데 뭐 중급이라든지 고급 이런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 초급 포함입니다. 초급 수첩이라도 발급받기 위해서 이 통신공사업에 계속 재직을 희망하는 그런 근로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 때문에 이 기능사의 어떤 출제 난이도를 일부러 지금 굉장히 지엽적으로 내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예상도 제가 좀 해본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번째 사유를 이걸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출제위원분들이 야, 책 한 권 가지고 기능사 합격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네 합격 못한다. 그렇게 합격 못하니까 여러 전문 서적이나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서적을 별도로 참고해서 정말 혼자서 열심히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사 보유자로부터 따로 수업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든지 네, 뭔가 이런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심화적인 단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시험 준비를 해달라 그런 주문사항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실은 제일 많이 예상하는 건 그거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냥 아예 응시료 장사를 한다. 응시료 장사할 목적으로 합격률 조정을 계속 지역적으로 한다. 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할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따지기에는 지난 3년 반 동안 출제된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이것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또 그래 다섯 번째 사유를 굳이 들자면 이제 이겁니다. 다섯 번째 사유는 이제 말 그대로 26년도부터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개편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공문서가 벌써 법제처 사이트에 발표가 입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아직 뭐 반영 국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게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90% 확률로. 그래서 이거를 또 개편을 의식해서 점점 그 방향으로 문제 출제 수준을 상향시켜서 유지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네, 이런 점도 사실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섯 번째 사유로는 이게 아마 이런 이유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기능사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이건 기능사가 아니라 이미 벌써 기술사 시험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이제 노린 걸 수도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기능사 과거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 마인드 가지고는 기능사 준비를 하면 합격 못한다. 이런 걸 약간 주장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능사 준비하겠다고 기능사를 따고 싶으면 깊이 있게 공부해. 과거에서처럼 뭐 예전처럼 그냥 뭐 8, 90년대처럼 그냥 뭐 몇 달만 공부하면 뭐 합격할 수 있다? 이딴 건 이제 절대 우리가 용납 안 해. 이런 의도가 약간 다분히 보이는 측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은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관식이라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힘든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업형이 정말 체질이 맞는 사람이 있고, 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푸는 당사자는 주관식 문제 앞에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원래 그런 방향성으로 출제를 하는 게 산업인력공단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식은 굉장히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원래.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다니는 방향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학습을 앞으로 준비해야 될까를 자가진단을 잘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냥 거저먹기로 주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물론 어떤 상급기관의 어떤 지적을 받을까봐 잠깐 뭐 한 개 회차를 거의 합격률을 40%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도록 문제 난이도를 완화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 지적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계속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더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감히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진실은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만이 알겠죠. 뭐 저야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뭐 기사 자격증 10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 떨어지고 있다 막 이런 그런 케이스에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지금 내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건가? 아니에요.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어려운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기사 자격증 10개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벌써 한 지금 5수 6수인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그분이 진짜 죽겠대요. 지금 그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진짜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능사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어떤 등급의 자격증을 준비하시건 멘탈을 강하게 잡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떨어진 거 가지고 포기하시잖아요? 그럼 영원히 자격증 못 딸 수도 있어요. 진짜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는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게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로만 작용을 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내가 배움으로써 뭔가 나도 좀 지식이 점점 쌓여가는 어떤 스마트한 어떤 인생이 되어가는구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3년 3회차 시험 때, 또 이제 시험을 또 다시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필기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필기부터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요. 어쨌든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뀔 때까지 이제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9번밖에 없습니다.
9번 응시 기회가 지나고 나면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이제 개편이 돼요. 이렇게 되면 더 학습하기 힘들어집니다. 전자문제집에 공개 자료도 없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개편되는 과목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별도로 전공서적을 사셔가지고 구매를 정말 해야 돼요. 그때 아마 개편 이후에도 정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야. 진짜로. 이거 말고는 아마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하는 바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피셜이 드는 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메타를 이제는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약간 다분히 느껴진다 이겁니다. 출제기관 측에서 이 출제하는 의도가. 예, 하여튼 뭐 제가 그냥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떠들어 본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그냥 이 영상 중간에 보다가 개소리구나 그러고 그냥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십시오. 판단은 자유니까요. 자,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3회차 전에 지금 이번 2회차 문제 지금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최대한 복원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